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세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벽산입니다. 저는 현재 라인 API 게이트웨이 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HTTP2와 TSL을 통해 라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연결성 향상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어젠다입니다. 배경 먼저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결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취했던 3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표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경입니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 발표의 범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라인 메시징 플랫폼의 전반적인 구조를 알 수 있는데요. 라인 클라이언트는 톡 서버 그리고 콜라보레이티브 서비스와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기, 즉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기는 라인 이벤트 게이트웨이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레기와 API 게이트웨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겠습니다. 토크 서버와 협업 서비스는 자체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해서 라인 메시징, 미디어 전송 등과 같은 라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라인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라인 클라이언트와 레기 간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라인 서비스의 대부분의 트래픽은 레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레기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안전해야 됩니다. 그럼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인이 처음에 2011년 서비스로 시작되었을 때 저희는 HTTP 1.1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HTTP 1.1은 한 쌍의 요청과 응답에 대해 하나의 연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인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클라이언트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것을 HTTP 1.1을 통해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롱 폴링 테크닉을 사용했습니다. 작동 방식인데요. 라인의 모든 이벤트는 오퍼레이션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작업을 변환하는 API인 fetchu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퍼레이션을 동기화합니다. 레기는 롱폴링으로 처리합니다. 레기는 fetchups 요청을 톡 서버로 전달을 하는데요.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직후 전달합니다. 그런데 톡 서버가 아무 내용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레기는 톡 서버한테 퍼블리시가 오길 기다립니다. 새로운 작업이 생성되면 톡 서버는 레기에 퍼블리시 요청을 보냅니다. 톡 서버에서 퍼블리시를 가져온 후에 레기는 원래 fetchup 요청을 톡 서버로 다시 보내고 응답을 클라이언트로 다시 보냅니다. 2012년 말부터 레기는 스피디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HTTP2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HTTP1 1.1과 다르게 스피디는 하나의 TCP 커넥션을 설정하고 여러 요청과 응답이 하나의 커넥션에서 다중화됩니다. 이 외에도 스피디는 더 많은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헤더 압축입니다. 스피디는 요청에 큰 헤더가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HTTP 헤더를 압축하여 크기를 줄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네트워크 대역폭을 줄일 수 있었는데 압축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 레기 메모리 사용량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기는 일부 커넥션에 대해서 헤더 압축을 올바르게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동일한 HTTP 헤더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저희가 그 헤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대역폭과 메모리 사용을 모두 줄이기 위해서 레기의 이 반복적인 헤더를 캐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기가 요청을 받으면 메모리에 캐시 가능한 헤더를 보유하고 클라이언트의 캐시키를 반환합니다.
나중에 요청이 오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그냥 캐시키를 HTTP 헤더로 첨부할 수 있으며 레기는 요청을 백엔드 서버로 보내기 전에 캐시된 헤더를 복원합니다. 스피디의 두 번째 개선점은 서버 푸시입니다. 서버 푸시를 통해 단일 요청에 대해 여러 응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추가 리소스를 확보해서 더 빨리 웹페이지를 렌더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서버 푸시라고 하긴 하지만 하나의 요청이 필요하긴 합니다. 일부 라인 서비스는 서브스크라이브랑 푸시 패턴이 필요합니다. 빈 응답이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푸시 패턴이 필요한데 푸시 요청이 필요 없는 unsolicited 푸시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푸시 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트림이 0이 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림 0이 스피디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스피디 스펙에 따르면 이게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푸시 메커니즘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먼저 레기를 통해서 서비스에 subscribe 요청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레기에 푸시 요청을 보내고 레기는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찾는데요. 스트림 0과 연결된 스트림을 전송합니다. FetchOps API는 이 패턴을 따르지 않고 롱폴링 기법으로 작동을 합니다. 보안은 통신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스피디 같은 경우는 TLS를 사용하는 것이 장려가 됩니다. 더 나은 보안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던 3G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설정이 느려지기 때문에 모바일 네트워크가 너무 느리고 자주 끊기고 다시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기 인크립션이라는 사내 암호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레기 인크립션은 메시지 바디와 민감한 헤더 자체만 암호화합니다. 전체 커넥션이 아니라요. 핸드쉐이크 프로세스는 Zero RTT 핸드쉐이크 TSL 버전 1.3이랑 비슷합니다. 암호화 키 교환과 HTTP 요청과 응답이 동시에 처리됩니다. 레기 인크립션을 사용할 때 레기 암호화에 대한 일부 메타데이터가 헤더에 추가됩니다. 요청과 응답에 있는 모든 민감한 헤더는 메시지 본문으로 이동되고 원래 본문으로 암호화가 됩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연결되는 클라이언트는 TLS를 사용하고 모바일 네트워크의 다른 클라이언트는 레기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제가 라인 클라이언트와 레기 간 연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몇 가지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피디 자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스피디 프로토콜과 함께 작동하는 라이브러리가 없었습니다. 저희만의 스피디 코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 프로토콜이 표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약간 좀 혼란스럽고 네트워크 디버깅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 문제는 TLS가 저희 사내 암호화 방법보다 더 좋고 안전하지만 저희가 모든 커넥션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라인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Line Improvement for Next 10 Years라는 린트가 저희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급성장하면서 좀 간과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린트 프로젝트의 일부는 바로 앞에서 설명해드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였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기존 스피디 프로토콜을 HTTP2로 교체하고 저희 표준을 준수하는 푸시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모든 연결에 TLS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관계없이요. 그럼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과 저희가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TTP2를 사용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스피디 프로토콜을 HTTP2로 교체하면 됩니다. 저희가 표준 HTTP2를 사용하고 헤더 캐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HTTP2에서 사용되고 있는 효율적인 헤더 압축 방식인 HPEG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가 안전하게 HTTP2로 마이그레이션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이그레이션을 실패하게 만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버 구현에 버그가 있는 거입니다. 클라이언트와 다르게 저희는 항상 서버를 좀 고칠 수 있긴 한데 이 고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버그가 사소하지 않고 수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버그를 수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그가 수정될 때까지 HTTP2를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HTTP2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는 클라이언트 쪽에 HTTP2가 버그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거나 응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 모든 라인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HTTP2가 아닌 스피디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프로토콜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추상화 계층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프로토콜로 처리를 할지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디폴트는 HTTP2인데요. 이는 HTTP2 마이그레이션 뿐만 아니라 앞으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할 때도 유용한 툴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추상화 계층이 이를 감지하고 스피디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기존과 같이 아무 문제 없이 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HTTP2를 비활성화해야 되는 경우 외부 컨피그를 다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된 컨피그는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추상화 계층으로 전파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상화 계층이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 목록에서 HTTP2를 제외하고 클라이언트가 스피디만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HTTP2를 설정해서 켜면은 네트워크 추상화 계층이 다시 HTTP2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컨피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결 정보 또는 CONINFO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Connection Info는 레기에 정의된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이를 가져와서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결정하는데요. 연결할 위치와 연결 방법, 그리고 일부 기능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능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CONINFO를 정의하고 사용해왔습니다. HTTP 사용을 고려하기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왜 필요했을까요? 신뢰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인은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레기팝을 여러 가지 개를 보유하고 있고 라인은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빠르고 안정적이게 통신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있는 팝에 연결되어야 됐습니다. 국가마다 네트워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동일한 네트워크 정책을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 유형은 실행되는 플랫폼에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고유한 네트워크 컨피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 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거나 제거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컨피그를 컨트롤해서 국가, 클라이언트 유형, 클라이언트 버전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새해인데요. 저희가 늘 새해가 된 이후 트래픽이 폭발하는데 저희가 CONINFO를 통해 비활성하거나 자동 요청을 재시도하도록 합니다. 이게 CONINFO의 예시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거, 레기는 컨피규레이션 아이템을 나타냅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레기 서버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키는 국가입니다. 이제 두 가지 있는데요. 전체와 일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일본 사용자한테 사용되는 컨피그에 맞지 않은 경우 클라이언트는 그냥 전체라는 all 아래에 있는 컨피그를 사용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클라이언트 유형과 버전이 지정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클라이언트 버전에 따라 다른 컨피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전 A, B, C의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와 아이폰 클라이언트 버전 X, Y, Z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첫 번째 컨피그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두 번째를 사용합니다. 다른 클라이언트 유형은 이 구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클라이언트 유형과 버전에 대해서 컨피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클라이언트가 다 레기에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컨피그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모바일과 와이파이입니다. 어떤 컨피그 아이템이 사용될지 클라이언트의 현재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지정합니다. 각각에는 레기 서버 정보가 우선순위와 함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추상화 계층은 이를 참조해서 사용할 적절한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보안 필드는 레기 암호화를 사용할지 아니면 TLS를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아이폰과 아이폰 클라이언트 어떤 특정 버전 이후는 HTTP2를 기본 프로토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HTTP2를 완전히 비활성화해서 스피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가 레기의 컨인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새롭게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설치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레기는 기본 컨인포를 공유해야지 클라이언트가 레기에서 검색된 컨인포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기본 컨인포는 레기 컨피그레이션에서 다른 별도의 레포지토리로 보내집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레포를 소스 코드로 가져오고 컨피그는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에서 제공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면 먼저 로컬 캐시의 컨인포에 대한 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기본 컨인포를 참고해서 연결할 레기 서버를 결정하고 최신 컨인포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성공하면 가져온 컨인포 데이터를 로컬 저장소에 저장하고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동작을 결정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내장된 기본 컨인포를 사용합니다. 컨인포는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 사용되는데요. 저희가 단계별로 마이그레이션 했던 과정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컨인포는 HTTP2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설정해서 스피디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베타랑 RC 환경에서 테스트한 후에 HTTP2를 프로덕션에 리리즈를 했는데요. 몇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베타와 RC와 다르게 클라이언트는 프로덕션에서 HTTP2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라인 직원들에게 HTTP2를 허용한 다음에 일본 라인 사용자, 그 다음에 전 세계 라인 사용자 순서대로 오픈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HTTP2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컨인포의 HTTP2 항목이 클라이언트에서 무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어서 컨인포가 HTTP2를 완전히 비활성화하도록 업데이트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레기의 커넥션의 85%가 HTTP2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만간 클라이언트 내에 있는 스피디 코드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주제인 스트리밍 푸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버 푸시를 위한 요구사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HTTP2 표준을 따라야 하고 사용하기 쉬워야 됩니다.
또한 요청하지 않은 푸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스피디랑 마찬가지로 HTTP2도 서버 푸시 기능을 제공하지만 다른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HTTP2는 푸시 프로미스 프레임을 정의합니다. 푸시를 보내기 전에 서버는 푸시 프로미스를 클라이언트에 먼저 전송해서 푸시 프로미스가 있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각 푸시는 별도의 스트림으로 전송되고 푸시 프로미스 프레임이 전송되는 동안 전송됩니다. 이번 이미지를 보시면 푸시 프로미스 프레임은 두 개의 푸시 데이터가 스트림 B와 C로 전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저희가 원치 않는 푸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퀀스를 먼저 고안했습니다. 스피디 푸시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레기가 푸시와 관련된 모든 스트림에서 푸시 프로미스를 전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푸시 프로미스는 서브스크립션 응답과 함께 전송이 되고 각 푸시는 다음 푸시를 위해 푸시 프로미스도 보냅니다. 그런데 HTTP2 표준에 따르면 푸시 프로미스는 클라이언트 요청 스트림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푸시 모델은 저희가 브라우저나 일부 라이브러리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작동하기는 했지만 저희 서버 푸시 요구사항 중 하나인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표준에 맞지 않는 것 외에도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라인 클라이언트가 이전 푸시 모델을 사용한다고 해도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운영 체제에서 연결을 관리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푸시를 받기 위해서는 라인 클라이언트가 먼저 서브스크립션 요청을 보내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는 필요할 때마다 레기가 푸시 데이터를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OS가 subscribe request가 전송된 이후에 연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기 쪽에서 보면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끊긴 다음에 subscription이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레기가 클라이언트에 푸시를 보내지 못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subscription이 아직도 라이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스피디 프로토콜이랑은 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인 클라이언트는 스피디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연결을 완전하게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HTTP2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라인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와 상관없이 HTTP2 스트림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시작, 중지, 완료할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푸시 세션을 스트림에서 생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연결이 아니라요. 그럼 이제 레기가 푸시를 하려면 스트림 자체가 종료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션 자체가 종료되지 않는 한이요. 이게 바로 청크 전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HTTP2 1.1에서요. 데이터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기는 subscribe 요청에 대해서 청크 전송으로 응답을 할 수 있으며 준비되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HTTP2에서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HTTP2는 HTTP 1.1과 다르게 여러 스트림에서 다중화되기 때문입니다. HTTP2에서는 HTTP 메시지 본문이 여러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뉩니다. HTTP2의 데이터 프레임은 본질적으로 HTTP 1.1에서 청크 전송으로 작동됩니다. 따라서 HTTP2는 데이터 스트리밍을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스트리밍의 특성을 사용해 푸시를 전송하고 이를 스트리밍 푸시라고 HTTP2에서 부릅니다. 이게 저희 요구사항을 충족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HTTP2 표준을 따르고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스트리밍 푸시를 위해서 모든 라이브러리를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하지 않은 푸시도 클라이언트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작동 방식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특정 경로에 대한 스트림을 열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둘 다 이 스트림이 스트리밍 푸시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기는 200이라고 헤더를 수신하고 푸시 세션이 열린 직후에 바로 응답합니다. 실제 서브스크라이브 요청 자체는 사인온 데이터로 세션 내에서 전송됩니다. 레기는 필요한 서비스를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서브스크라이브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합니다. 서비스가 레기 푸시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레기는 요청하지 않은 푸시를 클라이언트에 보냅니다. 푸시 유형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푸시백에 대한 승인을 레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롱폴링 요청도 스트리밍 푸시 내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과 다르게 사인온 데이터가 세션 시작할 때마다 한 번만 딱 전송되는 것과 다르게 롱폴링은 사인온을 클라이언트가 사인온 결과를 수신할 때마다 사인온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fetch ops는 스트리밍 푸시 세션이나 따로 별도의 스트림 내에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TLS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TLS와 자체 암호화 방식을 저희가 동시에 사용해 모바일 네트워크 속도 향상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TLS 핸드쉐이크가 왜 느린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CP를 트랜스포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퍼 레벨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CTP를 사용할 때 통신 순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TCP 3-way 핸드쉐이크를 수행하고 이거는 1RTT가 소요되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즉시 전송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레기 암호화는 그냥 일반 TCP에서 실행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TLS 1.2 버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줍니다. TLS는 TCP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3-way 핸드쉐이크도 수행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TLS 세션에서 TLS 핸드쉐이크를 수행해서 암호화 파라미터를 협상해야 됩니다. 협상을 위해서는 2개의 추가 RTT를 소비하는데요. 이는 느린 네트워크에서 더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연결이 끊기거나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다행히 TLS 1.3 버전은 더 나은 핸드쉐이크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있고 네고시에이션을 1RTT로 줄였습니다. 일부 세팅에서는 TLS 1.3 버전이 가끔 0.RTT 핸드쉐이크를 제공해 협상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1.3 버전을 도입하면 저희가 레기 암호화 사용을 그만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TLS 1.3을 사용하는 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20%의 서비스가 TLS 1.2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TLS 1.2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서버에 다시 연결될 때 첫 번째 연결에서 사용한 암호화 파라미터를 다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암호화 파라미터와 같은 세션 정보를 다시 기억하고 사용하기로 동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세션 재개라고 합니다. 세션 재개를 위해서 2가지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션 ID입니다. 이거는 버전 1.2가 지원하고 다른 하나는 세션 티켓입니다. 이는 TLS 익스텐션으로 작동하는 건데요. 세션 ID는 서버에 암호화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각 세션에는 ID가 부여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세션이 새롭게 설정이 되고 세션이 연결되는 레기 서버에 ID 1로 저장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다시 레기에 연결하려고 하면 TLS 세션 ID 1을 통해서 연결하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다른 레기 서버 인스턴스에 연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버는 세션 ID 1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TLS 핸드쉐이크가 수행되고 개선되는 거 없이 두 개의 RTT를 소비하게 됩니다. 세션 ID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레기 인스턴스가 세션 스토리지를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세션 스토리지 같은 경우 저희는 레디스 클러스터를 사용합니다. 각 세션은 레디스 인스턴트 전체에 저장이 되는데 랑데뷰 해싱을 사용합니다. 레기는 이제 어떤 레디스 인스턴스를 요청할지 주어진 세션 아이디를 통해 알 수 있고 이번 예시에서는 두 번째 연결을 하는 레기 서버에서 이제 세션 정보를 다시 복원하고 핸드쉐이크를 1RTT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션 아이디는 이 리소스를 사용하는 모든 세션을 저장해야 됩니다. 리소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기술인 세션 티켓도 사용했습니다. 세션 아이디와 다르게 세션 티켓은 stateless 세션 재개입니다. 서버를 세션에 저장하지 않고 레기는 세션 데이터, 즉 티켓이라는 세션 데이터를 생성해서 클라이언트에 리턴합니다. 세션에는 세션 정보가 있는데요. 레기가 그 정보를 추출해서 세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리턴된 티켓과 세션 정보를 연결하는데요. 티켓은 레기의 시크릿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보안을 위해 레기는 암호화 키를 리턴하고요. 레기는 또 오래된 티켓이 한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열어둡니다. 키가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키가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레기 인스턴트 간의 키 동기화가 더 쉽게 됩니다. 세션 스토리지를 위해, 죄송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두 번째로 레기에 접속하면 티켓을 레기로 발송합니다. 레기는 그를 디크립트하고 밸리데이트합니다. 만약에 성공하면 레기는 티켓에서 추출된 세션 정보를 사용하고 클라이언트는 연결된 세션 정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티켓이 만료되면 전체 TLS 핸드쉐이크가 수행이 됩니다. 저희가 서버 사이드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키 관리뿐입니다. 저희는 키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키를 배포하는데요. 키는 레기에서 생성됩니다. 모든 레기 인스턴스는 다 같은 로직을 통하기 때문에 저희 크론잡은 향후 키 생성 요청을 레기 인스턴스 중 하나에 보냅니다. 그럼 생성된 키가 키 관리 서비스에 업로드 됩니다. 레기 인스턴스는 주기적으로 옛날 키를 버리고 키 관리 서비스에서 새로운 키를 가져와서 윈도우를 채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레기 인스턴스가 동일한 키를 사용해서 티켓 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TLS 개선의 결과인데요. 패킷은 저희가 한국에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미국에 있는 레기로 TLS 연결을 설정 중에서 캡처된 것입니다. 첫 번째 TLS 1.2 연결은 핸드쉐이크를 위해 두 개 RTT를 사용했는데요. 600ms가 걸렸습니다. 밑에 있는 이미지 두 개는 세션 ID와 세션 티켓을 사용해 핸드쉐이크를 1RTT로 줄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걸렸던 시간보다 반으로 되어서 300ms가 소요되었습니다. TLS 1.3 버전은 늘 1RTT로 핸드쉐이크를 수행하는데요. 세션 재개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핸드쉐이크는 1RTT로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TLS를 사용하고 모바일과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레기에 연결된 모든 서비스의 93%가 TLS를 사용할 거고요. 80%는 TLS 1.3 버전, 그리고 20%는
1.2 버전의 세션 재개를 사용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래된 클라이언트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TLS 사용량과 TLS 1.3 버전을 사용하는 퍼센티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오늘 발표를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인이 만들어지고 글로벌 서비스가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라인은 앞으로 10년 동안도 더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안정성, 확장성, 보안성, 그리고 다양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의 첫 번째 단계로 저희 네트워크 스택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저희가 TLS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나쁜 경험을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1.3 버전도 도입하고 1.2의 세션 재개 기술, 그리고 세션 ID, 그리고 세션 티켓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결의 93%가 현재 TL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위해 저희가 오래된 스피디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고 HTTP2를 채택해 표준에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연결의 85%가 HTTP2를 사용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든 클라이언트가 HTTP2를 사용하고 스피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확장성을 위해 저희가 스트리밍 푸시라는 푸시 메커니즘을 구현했습니다. 롱폴링과 서브스크라이브 요청은 원하는 대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롱폴링 요청을 나중에 실제 푸시로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프로토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IPv6가 현재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HTTP3와 퀵과 같은 새로운 프로토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버전의 TLS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암호화 방법이 컴퓨팅 성능이 더 강력해짐에 따라 취약성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성, 보안, 신뢰성이 양질의 서비스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 연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배우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